원더풀 K리그가 선정한 2주에 한 매치, 그 첫 번째 경기는 2위 수원 대 1위 전북의 경기입니다. 이번 시즌 전북만 만나면 유독 작아졌던 수원인데요. 과연 최종전에서 전북을 제압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까요? 2주에 한 매치 두 번째는요, 포항 대 서울의 경기입니다. 선수 시절부터 줄곧 맞서로 지낸 황새 황선홍 감독과 독수리 최용수 감독의 대결로도 큰 관심을 모으는 경기입니다. 네, 그럼 먼저 2위 수원 대 1위 전북의 경기 먼저 살펴볼까요?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수원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되겠는데요. 네. 수원의 포메이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골키퍼의 정성명, 수비라인의 홍철, 조성진, 곽희주, 오범서, 미드필더 라인의 백지훈, 권창훈, 염기훈, 산토스, 이상호, 카이오 선수로 예상을 해봤고요. 자, 전북입니다. 골키퍼의 권순태, 수비라인 박원재, 김영일, 김기희, 최철순, 그리고 정훈과 최보경, 공격 라인에는 레오나르도, 루이스, 한교원, 이동국 선수를 예상을 해봤습니다. 네, 다소 느긋한 전북과 2위 사수를 위해서 꼭 승리가 필요한 수원이 만났네요. 네, 포항과 서울에게 지금 2위 자리를 좀 위협받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 수원이 되겠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 전북전에서 승리를 한다면 자력으로 2위가 가능합니다. 다음 시즌 아챔을 다소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는 거죠. 지난 포항전에서 역전승을 거두면서 스플릿에서 첫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 분위기를 이어간다면 전북과의 경기에서도 해볼 만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봤고요. 이제 전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승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미 시즌을 끝낸 느낌이 들고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한 느낌으로 이번 경기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전북도 유종의미를 잘 거둬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멤버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멤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원과의 경기에서 이제 마냥 쉽게 경기는 펼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전북의 경기력도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동국, 이재성 이런 선수들이 개인적인 어떤 그 수상이 좀 갈릴 것으로 보이는 경기가 될 수 네.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활약도 지켜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당연히 급한 쪽은 수원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수원이 이번 시즌 전북에게 가져온 승점이 단 1점에 불과하다면서요? 네, 수원이 전북을 상대로 세 차례 대결을 펼쳤는데 네. 1무 2패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고전을 했습니다. 전북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수원에 강했다는 거죠. 전북이 지난 5월에 펼쳐진 9라운드에서 에두와 레오나르도의 연속골로 수원에게 2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요. 네. 그 다음에 펼쳐진 6월에 수원의 홈에서 펼쳐졌었는데 당시에는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펼쳐진 대결에서도 23라운드 대결이었는데요. 그때에도 산토스가 선제골을 넣으면서 수원이 승리할 듯 보였지만은 역시 루이스와 이재성의 연속골을 앞세워서 전북이 2대1로 승리를 거뒀어요. 그만큼 전북이 수원에 강하다는 점, 그리고 수원이 전북에 약하다는 점, 이것이 이 경기에 어떻게 작용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수원이 과연 불리했던 시즌 전적을 뒤집고 홈에서 자축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경기인데요. 한편 전북은 이미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강 감독은 이제 인터뷰에서 일반인도, 축구에 관심 없는 일반인도 알만한 큰 선수를 영입하겠다라는 네. 또 포부를 밝혔습니다. 전북은 이제 이번 시즌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 도전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제 아침에 대한 욕심을 드러냈고요. 특히나 이제 전북은 엔트리 36명 중 5명의 플레이어가 경기장에 한 번도 뛰지 못했습니다. 네. 25명으로 거의 좀 시즌을 이끌어온 건데 그중에 또 11명은 10경기 미만에 그쳤습니다. 출장 횟수가. 그렇기 때문에 뭐 멤버는 화려합니다만은 좀 멤버의 두터운 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네. 뭐 K리그 클래식에서는 경쟁력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아챔, 그러니까 외국 무대로 나갔을 때는 전북의 스쿼드가 그렇게 두터워 보이진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영입이 필요한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수비 라인을 3년 동안 지켰었던 윌킨슨이 떠났고요. 그리고 네. 그 앞에 수비형 미들로서 이번 시즌에 좋은 활약을 펼쳐줬었던 최보경 선수도 이제 경찰청에 입단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에서 보강이 꼭 필요한 전북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경기에서는요, K리그 대상 MVP 후보에 올라가 있는 염기훈 선수와 이동국 선수, 그리고
영플레이어상 후보인 권창훈 선수와 이재성 선수의 맞대결이란 점도 정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럼 이번 경기 키플레이어는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전북의 키플레이어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재성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뽑아봤습니다. 이재성 선수는 이번 시즌에 소속팀과 대표팀을 오가면서 최고의 활약을 펼쳐 주었죠. 개인상, 그러니까 영플레이어상 수상에 좀 욕심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마지막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열심히 뛰는 모습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재성 선수를 키플레이어 뽑아봤고요. 수원 역시 또 다른 영플레이어상 후보에 올라와 있는 권창훈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시즌 막판에 좀 지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간은 조금 아쉬운 모습이 있었지만 지난 포항전에서도 득점에 성공을 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재성 선수와 권창훈 선수를 비교해봤을 때는 사실 이재성 선수가 약간 영플레이어상에 앞서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이날 경기, 그러니까 전북과 수원의 맞대결에서 권창훈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또 많은 네. 표를 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권창훈 선수 개인적으로도 욕심을 낼 만한 어떤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권창훈 선수와 이재성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뽑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원 대 전북의 경기 키플레이어까지 모두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대 서울의 경기인데요. 이번에는 송희연께서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포항의 포메이션을 만나볼까요? 황선홍 감독은 4-3-3 포메이션을 최근에 가동하고 있는데요. 포항은 최후방이 신하용 골키퍼, 포백은 왼쪽부터 김대호, 배슬기, 김광석, 김준수가,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는 김태수, 황지수, 손준호가, 그리고 공격 라인에는 고무열, 김승대, 신진호가 배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최용수 감독은 올 시즌 3백을 바탕으로 해서 3-5-2 포메이션을 가동하고 있죠. 최후방에는 유상욱 골키퍼가, 3백은 김동우, 박용우, 김남춘이, 그리고 미드필드 라인에는 심상민, 닭가기, 오스마르, 몰리나, 고강민이, 그리고 최전방에는 역시 아드리아노와 김현성이 배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포항과 서울 지난 라운드에서는 모두 승리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승리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갈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포항 입장에서는 지난 수원전에서 역전패를 당하면서 네. 16경기 만에 패배를 당했습니다. 15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오다가 결국 패배를 당했는데요. 하지만은 이 경기가 바로 황선홍 감독의 마지막 경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포항 선수들의 동기부여는 매우 잘 돼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 경기는 새로운 감독인 최진철 감독이 지켜보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감독에게 눈동자장을 받고자 선수들이 조금 더 많이 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포항 입장에서는 수비 라인은 여전히 단단해요. 하지만 이제 공격 쪽이 좀 아쉬운데요. 공격 쪽에서 김승대 선수가 득점포로 가동할 수 있느냐, 그리고 고무열과 신진호가 김승대 선수를 도와줄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최용수 감독이 황선홍 감독이 떠나는 그 와중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 제주전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지만은 최근 6경기에서 4승 2무를 기록하면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FA컵 우승으로 AFC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용수 감독이 선수들과 밀당을 하면서 동기부여를 너무나 잘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선수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윤주태 선수가 부상이고 윤일록 선수가 군 문제로 이 경기에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박주영 선수도 부상이고 차두리 선수도 부상이기 때문에 은퇴를 선언한 상태에서 은퇴 경기를 치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력 누수가 있는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드리아노가 최전방에서, 그리고 3백은 단단하고 다카기가 미드필드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서울은 제 실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큰 기록을 앞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FC 서울의 오스마르 선수죠. 네, 오스마르 선수가 지금까지 전경기 선발 출전을 네. 했습니다. 37라운드를 치르면서 전경기 선발 출전했었는데 게다가 한 번도 교체 아웃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풀타임을 뛰었던 선수가 이제 이번 시즌 K리그 유일한데요. 그 기록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네. 이제 마지막 경기에서도 선발 출장을 하고 풀타임을 소화한다면 100% 전경기를 이제 소화한 어떤 그런 기록을 갖게 되겠는데 네. 성실의 아이콘입니다. 정말 부상도 당하지 않고 있고 이제 중앙 수비수와 수비형 미드 포지션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팀에 큰 도움이 됐거든요. 또 중요한 경기 때도 득점도 해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스마르 선수가 꼭 마지막 경기에서도 풀타임 출장을 하면서 이 새로운 기록을 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성실의 아이콘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스마르 선수 외에도 이번 경기에서 좀 주목해서 봐야 할 선수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네, 포항은 신진호 선수입니다. 신진호 선수가 올 시즌 리그 17경기에서 3골 3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최근 기세가 대단합니다.
최근 4경기에서 한 골 2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지난 경기에서도 도움을 기록했었고요. 그만큼 신진호 선수가 공격 쪽에서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신진호 선수를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고, 특히 신진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정확한 킥에 의해서 득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 한 방을 터뜨릴 힘이 있습니다. 역시 신진호 선수를 주목해야 됩니다. 네. 반면에 FC 서울 입장에서는 역시 다카기죠. 다카기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골을 넣었거든요. 그 다카기 선수가 득점이 필요한 순간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득점포를 가동해줘요. 네, 맞아요. 말 그대로 FC 서울의 보배 같은 존재가 되고 있는데요. 그 FC 서울 입장에서는 다카기가 제 역할을 하면서 몰리나하고도 좋은 호흡을 맞추고 아드리아노하고도 좋은 호흡을 맞추면서 공격 부분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카기 입장에서는 FC 서울에 대한 충성심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올 시즌 마지막 경기 다카기 선수의 활약을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른 경기들 관전 포인트들도 좀 짚어볼까요? 네, 광주와 대전이 또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대전은 뭐 어찌되었던 그 강등이 됐습니다만은 네. 마지막 경기까지 열심히 뛰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인천과 전남의 경기도 치러지는데요. 이 두 팀도 마지막 경기 유종의미를 잘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울산과 부산이 대결 펼치는데요. 울산의 기세가 대단하거든요. 네. 하지만 부산은 승강 플레이오프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매우 중요한 경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이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기고요. 네. 자, 성남과 제주가 대결을 펼칩니다. 성남의 황의조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황의조 선수가 영플레이어상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에서도 득점포를 가동해 주면서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느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K리그 클래식 이번 시즌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경기장을 찾아주셔서 우리 선수들 응원해 주시면 더 화려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 저희 원더풀 K리그도요. 한 시즌 K리그를 정리하는 아주 특별한 시간으로 꾸며진다고요. 네, 다음 주에는 이제 원더풀 K리그 이번 시즌 이제 마지막 방송이 네. 되겠는데요. 특별 게스트를 초대할 예정입니다. 누굴까요? 네,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게스트를 만나보시면 깜짝 놀랄 만한 아주 대형 스타거든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원더풀 K리그 페이스북 페이지에 많은 응모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주태 네. 선수의 축구화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